아, 근데 위닝에선 아직 호날두 쓸만 하던데. 야, 우리 집 마스터리그 주전 골키퍼는 카시아스야 아직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터토크입니다. 마스터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이번에는 포르나다 도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주제는 한나가 있었던 램의 이슈를 다루는 먼슬리 이슈 코너입니다. 이번에도 절 도와주시는 분을 불러야겠죠? 현직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토티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첫 방송을 하고 이제 오늘이 2회차인데 지난회는 어떻게 좀 잘들 들으셨는지, 예, 저희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가도님? 그렇죠. 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야죠. 토티님은 이제 축구 기자신데 어찌 이제 저 같은 하등한 사람이 이렇게 함께 말을 섞어 그러겠습니까? 네, 앞서 말했듯이 이번에는 한달간 있었던 레알 매니아의 가장 큰 이슈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재계약철에 있습니다. 모드리치, 크로스, 베일이 재계약을 했고, 최근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코, 카르발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반면에 또 페페는 재계약을 할지 말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레알 매니아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죠. 뭐 최근 몇 년간 가장 열심히 일한 일꾼을 이야기하자면 페페를 빼놓을 수 없는데 페페가 재계약에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반면에 이번 시즌 들어서 경기력이 확 낮아지면서 지금 팬들의 비판을 지금 피하지 못하고 있는 호날두 선수는 또 이렇게 금방 재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재계약한 선수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그 재계약 러시의 그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호날두에 대해서 이제 램에서도 물론 갑론을박이 계속 한동안 이어져 왔지만, 예, 저희도 한번 저희 의견을 주고받아보는 시간을, 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호날두 선수가 2021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이 계약 연장 오피셜이 뜨자마자 지금 레알 매니아에서는 뭐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긴 기간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나중에 말년을 카시아스처럼 이렇게 눈물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토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 충족이 될지는 저 역시도, 예, 많이 불투명하게 보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시아스도 있고, 뭐 가장 최근 사례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그 계약 다 채우고 훈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크게 잡음 없이 나간 선수는 뭐 아르벨로아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이제 장기간 동안 팀에 머물면서 레전드급으로 추앙받아온 뭐 구티나 라울 이런 선수들도 정작, 예, 다 나가는 과정이 썩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못했죠. 예. 그래서 기량 이야기 저희가 뭐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저 역시도, 예, 좀 의구심이 가는 계약인 거는 부인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예. 사가우님 어떠신가요? 제 생각도 그런데요. 2021년까지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 아르벨로아가 계약을 다 채우고 나왔다 했더라도 아르벨로아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주전급 선수도 아니었고 그 연봉이 비싼 선수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호날두는 지금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주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말년 아르벨로아론처럼 이렇게 나이 먹고 기량 하락돼가지고 막 벤치에나 앉아있고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여유를 줄지,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그렇게까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어요. 팬들 못지않게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당시 구단이 이제 어떤 상황을 맞이하냐. 왜냐면 당장 큰 게 내년이면 이제 회장이 바뀌게 되고, 뭐 감독도 그렇고 이제 팀의 전체적인 전국이 많이 바뀔 텐데 우리나라처럼 아마 지금 뭐 첫 해인데도 이 정도인데 아마 1, 2년 내로는 더 많이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호날두의 그 최근 다소 부진하고 있는 기량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그래요. 스페인 언론 마르카의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호날두 선수의 슈팅이 골로 연결되는 비율이 지난 시즌까지는 15% 정도였어요.
지난 시즌에 대신 이제 우승한 득점왕 먹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23%에 육박하고 그 전 시즌도 거의 17%, 18% 이 정도 수준 유지했고 그리고 득점왕 48득점 넣고 득점왕한 2014-2015 시즌에는 22%의 슈팅 대비 득점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시즌 리가에서는 그 기록이 지금 한참 떨어지고 있어요. 10%예요, 10%. 100번 차야 10번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 팀의 득점을 결정지어야 하는 그런 골게터로서는 좀 좋지 않은 기록이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호날두 선수가 슈팅을 많이 하는 선수긴 해요. 우리도 레알 경기를 자주 보니까 알겠지만은 호날두가 그런 공격력만큼이나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인 건 맞아요. 그래도 이런 10%의 기록은 좀 너무 안 좋죠. 호날두와 함께 언제나 비판의 논란에 서 있는 메시도 이번 시즌은 17%예요. 그래도 호날두보다는 10%더 높아, 득점 비율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계뿐 아니라 경기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호날두가 날려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한 기량 하락인지 아니면은 지단 감독이 진짜 호날두를 잘못 써서 지금 이따위로 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호날두 선수한테 그런 최고급 연봉으로 2021년까지 계약을 준다?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호날두를 기용해 오면서 얻은 게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까지는.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통계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피지컬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자명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론 저는 시즌이 아마 점차 이제 진행이 되면서 후반기쯤 접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뭐 골 기록이라든가 뭐 그런 기록들이 다시 이전의 호날두와 거의 뭐 근접하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그 노쇠화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기록들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그런 시사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 지단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리 주축 선수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기력은 심한 거 아니냐. 호날두가 이렇게 저조한 것도 지단 감독이 활용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들고 있는데 토니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호날두한테 가야 할 화살이 지단한테 가고 있는 셈이죠, 사실상.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지난해에도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지단이 지금 문제인 건 맞아요. 지금 팀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고 뭐 무패라는 그런 감투에 많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 드러나 있는 문제들도 그렇고 좀 앞으로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 건 사실인데, 지단이 아무리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호날두를 활용할 줄 모르는 감독이면 어느 선수를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거는 좀 어폐가 많이 있다고 보고, 슈팅 대비 득점률, 뭐 앞서서 말한 그런 통계도 그렇고, 나이가 점차 이제 30줄에 접어들고 피지컬 하락을 이제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향세에 접어드는 걸 본인도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지단 감독이 호날두를 살리려는 시도를 안 해보는 건 아니에요. 모라타가 출전하는 경우에는 호날두 대신 모라타가 측면으로 많이 빠져주면서 호날두가 중앙에 침투해서 득점을 노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호날두가 득점이 안 터지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후반에는 거의 이제 호날두는 박스 안에 머물고 오히려 베일이 이제 그 크로스를 올리기 용이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왼발잡이다 보니까 왼쪽 거의 엔드라인 끝에 이제 위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모라타도 그렇고 또 마르셀로, 카르발 이 양 사이드백들도 거의 이제 위쪽에 올라가서 계속 크로스만 올리는 거, 어떻게든 호날두 한 골을 넣게 해주려고. 이게 이번 시즌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도 계속 그랬어요. 호날두 몰아주기 노골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태세가 되는 경우에는 거의 지금 그 이선에서의 창의적인 공격이 막히는 그런 악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팀이 공격 포인트가 그런 9.5번 그리고 측면에 윙포워드 이런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호날두가 가운데 처박히면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한 명 줄어든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제 공격의 가짓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베일이나 카르발, 마르셀로의 그런 단순한 크로스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죠.
마침 잘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물론 지금까지 호날두가 팀에 가져다 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성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호날두를 기용함으로써 우리가 짊어져온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호날두가 뭐 수비 가담이라든가 활동량을 그렇게 경기 중에 많이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 선수가 안 뛰는 만큼의 활동량을 대신 그 뒤에 위치한 미드필더들한테 많이 가중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비 국면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좀 동기부여가 잘 되고 본인도 정신무장이 잘 되는 그런 강팀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그런 문제가 잘 안 드러나기도 하는데 사실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호날두가 입단한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그런 패턴인데 그게 이제 와서 개선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지단 감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달리 좀 팀을 잘 정비를 해줘서 그런 간극을 좀 좁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날두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만 가면 또 펄펄 날잖아요. 지금 유로 끝난 이후에 국가대표 경기 3경기에서 무려 7득점이나 올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국가대표 축구 못하는 나라더라고 하니까 당연히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좀 골 좀 넣고 컨디션 좀 확 올려가지고 과거에 보여주던 그런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그 살짝 언급하고 싶은 게 살가도님은 요새 레알 경기 보면 근거리든 장거리든 간에 프리킥 찬스가 나면 기대가 되시나요? 여기서 득점이 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드시는지. 아니요. 뭐 해봤자 맨날 홈런 아니면 벽이라서 맨날 댓글 달잖아요. 뭐 벽존, 홈런존 막 얼마 전에는 찾는데 뭐 관중성으로도 막 날아가고 그러던데. 담장 넘겼다고 막 호날두 엠팍한다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좀 짚고 개인적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프리킥만큼은 이제 좀 욕심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 요새는 그래도 보면 왼발 각도에서는 뭐 베일이나 하메스가 차기도 하고 그러던데 좀 우리 팀에 또 하필 좋은 그런 그 키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잘 좀 양보를 해서 하면은 팀에도 좀 이득이 되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독점하는 건 좋지 않죠. 옛날에 그 인터밀란에 아드리아노와 미하일로비치가 둘 다 뛰고 있을 때 걔네들은 가위바위보에서 찰 사람을 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독점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위치에서 잘하는 거 할 수 있게. 하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킥 말고 뭐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킥알바라도 써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널티킥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프리킥도 그냥 차라리 다른 선수가 차고 그 튕겨 나온 거 세컨볼 주워 먹고 그냥 그렇게 호날두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골 넣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그 호날두가 프리킥 찬 그런 장면마다 호날두가 그냥 골대 옆에만 있었어도 튕겨 나온 걸로 득점하겠죠.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우리가 그런 슈퍼스타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호날두에 대한 그런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제는. 그렇죠. 우리 뭐 베일도 있고 벤제마도 있고 모라타도 있고 이번 시즌에 모라타 골 가장 많이 넣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아는데 호날두 말고도 골 넣은 선수는 많아요. 호날두 말고도 프리킥 잘 차는 선수는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호날두를 고집해야 하는지 그런 아센시오도 있죠.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보면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뛰어주는 페페가 아쉬울 만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맨날 벽만 맞추는 애는 비싼 돈 해주고 자기는 2년 계약 연장하는 것 같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지금 2년이냐 1+1이냐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데 토티님께서는 2년 원해요 1+1 원해요? 저는 뭐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들이라고 보는 게 사실 구단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언제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또 페페도 지금까지 어쨌든 구단에 헌신한 게 있으니까 마지막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달라라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좀 팬심도 좀 담아서 2년을 해줘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 뭐 기량 하락이 그렇게 온다고 해도 그때 돼서 뭐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선수를 처분을 하든지 뭐 하면 되는 거고 뭐 벤치로 내리든지 우리가 그런 거 잘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뭐 레전드들 뭐 대우 안 해준다고 그렇게 맨날 욕하고 막 그러는데 또 우리가 지금 금이와 오기가 키우고 있는 그 수비 우망주들도 잘 성장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페페가 팀에 가져다준 그런 좀 헌신적인 것들 좀 치하를 한다면 좀 선수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맘 같아서는 2년 계약을 해줬으면 하는데 나이 많은 선수에 대한 의심이 떠질 수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진짜 욕먹을 거 각오하고 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데 언제 훅 갈지 모르는 애를 계속 앉혀놓을 바에야 그냥 큰맘 먹고 어린 선수들 키우고 그러는 게 구단이 더 젊고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감정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그렇죠. 마침 그 수비 얘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번 시즌에 그 바에오를 이번 시즌에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전까지는 사라고사 하부 리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기 굳이 챙겨보기도 좀 껄끄럽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경기를 제가 보고 있는데 바에오가 굉장히 잘해요. 진짜 그 평가도 독일 현지에서도 굉장히 좋고 제가 기억하기로 키커에서 그 선수를 평점 매기잖아요. 네. 거기서 보니까 그 수비수 전체 평점 중에 바에오가 한 3위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선수인가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보면은 좀 모험적인 패스도 좀 이렇게 즐기고 빌드업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그러니까 필드 전역에 이제 본인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려고 하고 또 태클 스킬이나 위치 선정 이런 부분도 꽤 괜찮아 보여서 꽤 흥미로운 선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 지금 카르발도 분데스리가에서 잘해서 지금 딱 오자마자 잘하고 있는데 바이어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진 않잖아요. 저는 이제 다음 시즌부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주전 수비진이 이제 바란과 바에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카르발이야말로 좀 대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재계약하면 뭐 한 10년 했으면 좋겠어요. 카르발은. 미래는 모르는 법이니까 루카스 시우바처럼 뭐 심장에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10년 은 무리고 한 5년 정도만 땡기는 걸로. 카르발은 진짜 세계 최고 라이트백 그런 수준에 올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원탑이라고 봅니다. 지금 1인자라고 봐요. 아닌가요? 뭐 우리야 레알 팬이니까 카르발이 가장 장하지. 아니 저는 이거 진짜 객관적으로 이게 다른 그 뭐 사줄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카르발 평가가 되게 좋은데 아마 지금 그러니까 카르발하고 같은 티어에 놓였던 선수들이 많이 도태된 영향이 많이 커요. 뭐 람이나 알베스, 그러니까 그 이전 그 본좌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후안프란이라든가 베에린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보다 카르발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런다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세대에서는 카르발이 가장 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베에린이나 키미 이런 선수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카르발이 최고 선수니까 카르발이 호날두보다 더 많이 돈을 받는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호날두보다 많을 정도는 모르겠고 어느 정도 대우는 좀 해줬으면 팬들도 알잖아요. 그 카르발이 거의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열정페이 받고 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좀 그에 맞는 좀 대우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대우는 좀 해줬으면 한다. 네. 안 그래도 이제 A매치 주간 끝나면은 마드리드 더비인데 지금 우리가 크로스가 못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어떻게든 밀고 나가야 돼. 불도저 작전 써야 돼. 그 때문에 호날두가 이제 돈도 많이 받으니까 안 그래도 많이 받은 선수인데 더 많이 받으니까 그 레알뿐 아니라 나이키하고도 계약 맺었다고 들었는데 돈도 많이 받는데 받는 만큼 해줘야죠. 그나마 아틀레티코 알레티전 다행인 게 BBC 3명은 뭐 좀 어느 정도 멀쩡한 것 같고 그 어제 보니까 뭐 그리즈만이 뭐 대표팀 갔다가 부상 당했는데 뭐 이후에 경과를 보니까 마드리드 더비는 뛸 수는 있는 상태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팀 입장에서 이번 경기야말로 진짜 좀 그 뭐 카세미르도 없고 크로스도 없고 라모스도 지금 뭐 해롱해롱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번에야말로 좀 가드 내리고 팔 걷어붙이고 뒤 없는 축구 해가지고 진짜 승점 3점 따는 각오로 들이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틀레티코 무서운 점은 진짜 그 버스 2대 수비와 중은 조직력이라서 진짜 맞불 작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크로스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축구도 못할 뿐더러 지금 이번 시즌 경기력 보면은 그 BBC와 중원이 거의 단절된 느낌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아예 공격적인 느낌으로 가가지고 BBC가 최대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하면 또 공격 아니겠습니까? 저는 벤제마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에서 기대를 합니다. 왜냐면 엘클라시코도 그렇고 의외로 이 선수가 큰 경기에서 한 방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벤제마가 이번 시즌 그 자기한테 쏟아지는 그런 아주 수많은 그 비난과 포화들을 이 경기를 통해서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BBC가 벤제마가 잘하면 좋은데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부상 있지 않나요 벤제마? 저도 벤제마 참 좋아하는데
꼭 그럴 때마다 저는 벤제마한테 실망한 적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인데 저처럼 이렇게 경기력이 막장이야. 잘할 때는 엄청 잘하고 못할 때 진짜 너무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절 실망시키지 않고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레알에 많어. 그게 문제야. 호날두, 아까 말한 벤제마, 이스코, 하메스, 마르셀루, 바란, 나바스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못할 때 너무 못해. 기복이 너무 심해. 그래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하는 날은 뭐 다들 선수들 딴짓 안 하고 잠 푹 자고 컴퓨터 밤늦게까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앞서서 좀 호날두를 좀 많이 까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선수고 지금까지 해준 것도 많으니까 재계약도 했고 지금까지 부진 좀 털어버리고 앞으로 좀 잘 좀 해주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재계약 체결한 뭐 크로스, 모드리치, 베일, 바스케스 이런 선수들 다 승승장구하고 또 벤제마도 좀 부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좀 축구에만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마스토크 호르나다 우노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달렸는지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자판님께서 처음 뵙는 마스토크라고 달아주셨는데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D 스테파노님께서 캬 황살가크 추천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로님께서 새로운 코너군요. 기대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새로 시작하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온블랑님께서 와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는 지단님께서 부활한 맛살이군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부활한 거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네스님께서도 부활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부활이 아니라 처음 하는 겁니다. 저 푸디님 설마 예전에 맛살 같은 거 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걸 어디서 해요? 이런 거 할 기회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님께서 평균의 함정에도 주의를 기울인 방송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곰님께서 후안데라모스 깨알 드립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는 이 댓글 처음 달렸을 때 후안데라모스 드립이 토티님이 하셨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내가 했더라고.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내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해가지고. 네, 라울 데 토마스 왠지 애청자가 되실 것 같은 분이시네요. 이분께서는 처음 나온 방송이라는데 왠지 굉장히 익숙하네요. 그러잖아 토티님이 크로스 철강왕이라고 칭찬한 지 얼마나 됐다고. 크로스가 부상을 당했어요. 코바치치는 예전에는 다닐로랑 같이 투톱으로 워스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닐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아 다행이네요. 얘가 크로스 공 메어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카세미로 돌아오면은 크로스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자리 떼할 수 있는 가능성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다닐로는 이제 포기했고 나올 때 어떤 개그를 보여줄까 생각해보면 꽤 재밌습니다. 주변 나머지 코너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꼼꼼히 애정 담긴 댓글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전드 지주님께서 사룡사진 간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저도 사진 보니까 반가웠어요. 그리고 나의 영웅 메카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마샬 토크네요. 다음화도 빨리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래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첫 방송이신데 능숙하게 진행하시네요.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우리가 많이 능숙한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과찬을 해주셨네요 저희한테. 우리 처음인데 지금. 네. 저희 지금 프로 방송인도 아니고 완전 생 아마추어 마이크 앞에 놓고 지금 그냥 떠들고 있는 건데 앞으로의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는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푸드님이 이제 TV 틀면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크 두 번째 시간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호날두 팬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방송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막 원색적으로 비난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이 팀과 그리고 호날두 이 선수 당사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 한 얘기니까요. 네.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좀 표현이 좀 그랬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십사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면은 이번 시즌 유럽 축구 모든 게 들어있는 유럽 축구 가이드북 더 챔피언 전참 발매 중입니다. 저와 토티님이 참여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은 꼭 사셔서 재밌게 읽으시고 나중에 정모때 가져오셔서 토티님 사인도 받으시고 그러세요. 네, 최근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마스토크도 레알 매니아 분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많이 목소리 높여서 댓글 달아주시고 참여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히 잘
댓글 잘 달으시고 잡혀가지 마시고 누구 뒤에서 조종하지 마시고 행복한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터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